게임 원작의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귀여운 캐주얼 액션 게임들도 영화로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격투 게임들도 나온 적이 있고 각종 공포 게임들도 영화로 나오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어드벤처 게임들도 영화로 나온 적이 있으며 대형 MMORPG 같은 게임도 만든 적이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매번 게임 원작 영화들이 나오면 기대하지만 막상 보면 충격과 공포, 눈물과 후회로 점철돼 아이고 이거 안 보는 삽니다 할 때가 많았고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겨우 성공할까 말까인데요. 오늘은 게임 원작 영화들이 망하는 아주 여러 이유 중 4가지를 줄여봤습니다. 먼저 이 양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독일 영화계의 재앙이라 불린 남자 우베볼. 게임 원작의 영화는 무조건 망한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준 장본인으로 영화들 완성도가 처참해서 영화는 발로 만들고 권투를 잘해서 손은 누가 자기 영화 까면 평론가들하고 맞짱을 뜰 때 썼다는 유명한 양반으로 지금은 은퇴해서 레스토랑을 경영하신다고 합니다. 2003년 그의 첫 영화였죠. 세가가 만든 좀비 때려잡는 경쾌한 명작 건슈팅 게임이었던 하우스 오브 데드를 만들어냈는데 스토리도 캐릭터도 전혀 원작과 달랐고 완성도도 떨어졌지만 원작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성공하면서 재미를 본 우베볼의 게임 원작 파괴라는 만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로 호러 게임들 위주로 어둠 속의 나홀로 블러드레인도 만들어냈고 처참한 완성도로 역시 모조리 망했지만 그의 게임 영화 제작은 끝날 줄 몰랐는데 이젠 RPG 세계관까지 마술을 뻗쳐 던전 시즈를 왕의 이름으로 라는 이름으로 바꿔 무려 스타였던 머머리형 제이슨 스테덤까지 출연시키며 제작비를 7천만 달러까지 들여 만들어냈지만 제작비 6,800만 달러는 회식비로 쓴 거냐? 라는 악평들과 함께 역시 끔찍한 완성도로 제작비 반도 못 벌고 대차게 말아 드셨더랬습니다. 이후에도 헐리우드에서 쫓겨난 우베볼은 고국 독일로 돌아가 악행을 이어나갔는데 귀 큰 형님 유비소프트의 핵심 FPS였던 명작 파크라이도 만들고 게임 자체도 괴작인 포스탈도 만들어냈더랬죠. 아니 영화가 이렇게 죄다 망하는데 어떤 미친놈들이 이놈 영화에 자꾸 투자하는 거냐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랬죠. 당시 독일 영화계는 자국 영화계의 활성을 위해 독일에서 영화를 만들 때 영화가 망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시 돌려주는 정책이 있었으니 그렇게 해외 투자자들은 훌륭한 조세 회피처였던 우베볼의 영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역시 영화들은 죄다 망하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게임 팬들과 독일 정부에 돌아갔는데 이 미친놈이 부지런하기까지 했으니 그렇게 그가 만든 영화가 20편이 넘어가면서 독일에선 결국 영화 제도까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후문으로 우베볼이 자기작으로 낙점해서 그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도 지가 만들겠다고 문의한 적이 있었대죠. 당시 블리자드의 부사장 폴 샘즈가 얼컥 깜짝 놀라서 너 유명하더라. 너한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판권 안 판다. 라고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우베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원작에 대한 애정이나 연구 없이 그저 이 게임 유명세로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판권이 좀 싸다 싶으면 가져와서 저예산으로 어설픈 CG와 저질 연기, 원작 파괴 스토리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국으로 불리며 파괴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게임도 영화랑 엄연히 매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CG로 만든 캐릭터를 그대로 실사로 재현하면 당연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니 실사판에서 잠깐 얘기했던 슈퍼마리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등신 캐릭터면서 아기자기한 컬러를 가진 이 캐릭터를 실사로 수염 달고 멜빵 바지 입혀서 그대로 가져오면서 녹색과 빨강의 총천연색 컬러를 가져오니 보는 순간 이게 왜 마리오냐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면서 안구 테러를 가져왔고 그 제가 좋아하는 데드 오어 얼라이브에선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그 아야네란 말이냐 하게 만들었던 보라색 가발을 쓴 배우가 나오며 활약하시니 역시 내 눈만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 옆나라에서 유명한 자기 집에 들어온 인간은 다 잡아먹고 다닌다는 그 아오온이라는
귀신을 어설프기 그지없게 재현해내서 이거 혹시 특촬물인가? 라는 생각과 다른 의미의 공포심을 선사해주기도 했는데, 이처럼 영화라는 현실과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매체에 게임을 그대로만 옮겨서 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설과 탄탄한 원고를 기반으로 만들어도 현실성 없다고 망하기 쉬운 영화계에 이렇게 현실성이 없어서야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 반대의 사례로 육감적 몸매의 안젤리나 졸리 누님이 나왔던 툼레이더는 원작팬 모두가 인정하며 완벽한 라라 크로프트를 재현해내며 영화도 흥행했지만 후속편이 망하면서 사라져버렸고, 스웨덴 출신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를 섭외해서 2대 라라 크로프트로 리부트를 해서 스퀘어가 만들었던 여전사보단 생존에 최적화돼 다시 태어났던 라라만큼은 잘 재현해냈지만 역시 영화를 못 만들어서 망해버렸는데, 이거 말고도 원작을 잘 재현한 모탈 컴뱃은 90년대 만든 게임 원작 영화 중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CG 같은 기술력 플러스 전문 무술가들도 투입돼 만들어 지금까지도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너무 원작하고 똑같이 갈라다 망했다면 반대로 영화화한다고 원작을 너무 바꿔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도 원작과 내용은 달랐지만 원작 팬들도 이해가 갈만한 수준으로 재해석해서 영화로 만들어 영화만의 매력을 살렸고, 사일런트 힐도 전혀 다른 스토리였지만 특유의 크리처들 디자인과 분위기만큼은 그대로 잘 재현하고 제일 중요한 공포라는 장르를 잘 살려내 성공했었습니다. 물론 2탄은 쫄딱 망한 망작이니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바이오 하자드로 잘 알려진 좀비 때려잡는 어드벤처 게임 원작의 에지던트 이블도 원작과 다르게 내용을 재해석해서 성공해 시리즈화까지 됐지만 뒤로 갈수록 스토리는 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최종병기 그녀 초능력물까지 돼버려서 결국은 말아먹었고요. 여기 같은 언니 밀라 요보비치가 나왔던, 제가 겁나게 좋아해서 나왔다 하면 300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몬스터 헌터도 등장 몬스터 빼곤 납득이 불가능한 심한 각색으로 대차게 말아 잡순 적이 있습니다. 토니자 형이 여기 나와서 꿈의 콜라보를 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지요. 좀 더 대표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의 전설이라는 괴작도 있었습니다. 동양인인 춘리를 서양인으로 둔갑시키더니 베가나 바이슨, 발로그 같은 다른 캐릭터들도 나오는데, 특히 바이슨은 먼 기업 총수가 되셨고 악의 기업을 파헤치는 첩보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캐릭터들 싱크는 그렇다 치고 내용도 산으로 가서 아니 이럴 거면 춘리란 이름은 대체 왜 넣은 거냐 소리를 들었으니 이 포스터를 보셔도 여기서 스트리트 파이터란 글씨를 지우면 대체 누가 이걸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로 알아볼까요? 역시 영화는 쫄딱 망했고 로튼 토마토의 2000년대 최악의 영화 100선에 당당하게 44위에 오르며 15년 전에 만든 선대의 장클로드 반담이 나왔던 똑같이 그지 같았던 스트리트 파이터보다도 못한 평을 들었고, 내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인 한국 관객수 58명의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원작을 가져와서 재해석과 각색은 하되 원작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유명한 전설의 TRPG 보드게임인 던전 앤 드래곤은 같은 게임인데도 명배우 제러미 아이언스가 나왔던 던전 앤 드래곤스는 따분하고 시시콜콜한 옛날 옛적의 용이 살던 시절 사악한 법사와 싸운다는 진부한 이야기로 망했다면, 반대로 2023년에 다시 만든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편에선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 위에 마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는 듯한 밝고 유쾌하고 신나는 무질한 캐릭터들이 펼치는 대환장 코믹 활극을 만들어내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원작 팬과 게임을 잘 모르는 영화 팬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려운 숙제를 잘 극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게임을 영화로 만들어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룩타로가 지금의 블리자드를 있게 한 워크래프트는 전세계 1200만에 달한 와우
유저를 보유한 게임으로 이 유저들이 의리로 극장에 찾아와 주기만 하고 그들이 친구나 애인 등 지인만 좀 데려와도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평가도 박하고 원작팬도 심하게 욕하면서 쫄딱 망할 뻔한 걸 그나마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체면 치레는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인간과 오크 그리고 나아가서 전우주적 세계관을 담아내기에 그 아무리 각색을 한들 영화 2시간으론 무리라는 게 정론이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서사를 조절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기존 팬들은 왜 이 중요한 내용이 빠졌냐고 화를 내고 영화만 보는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린지 너무 생략돼서 이해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쉽기 때문인데, 이렇듯 너무 큰 세계관 OTT에서 드라마로 시리즈화해서 폴아웃이나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여러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좀 더 긴 흐름으로 방대한 세계관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CG로 만든 게임 원작은 말 그대로 CG로 나올 때가 제일 흥행하기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일 흥행한 게임 원작 영화 박스오피스를 볼까요? 닌텐도의 슈퍼마리오가 보이죠? 그 옛날 만든 실사 영화 말고 2023년에 그 슈퍼배드의 일루미네이션이 만든 3D 애니메이션 말이죠. 애초에 CG 캐릭터를 그대로 3D 애니로 만드니 이질감도 전혀 없고 애니메이션 특유의 과장된 움직임, 동화적 색감, 그리고 적절한 각색까지 버릴 타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어 팬들을 위해 게임팬은 알 수 있는 디테일한 재현들까지 해놨으니 저도 극장에서 이거지 이거야 하며 정말 신나고 재밌게 본 기억이 있었고요. 흥행 2위도 경쟁사 세가의 소닉입니다. 사실 맨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어색한 CG로 불쾌한 골짜기 드립이 난무하며 모두가 망작을 예상했지만 제작사에서 CG를 전면 가다듬어서 비슷하게 구현해 3D 애니는 아니었지만 실사와 합성해서 소닉 캐릭터 자체는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화에 근접한 배우겠죠. 마스크의 짐 캐리가 악당 닥터 에그로 나오면서 과장된 동작들로 배역을 살렸으니 성공해 시리즈화에 안착했죠. 이후에도 이런 CG와 실사가 결합하는 방식은 명탐정 피카츄에도 적용돼 역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 한국에서 개봉 예정이라는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이 공식을 따르고 있죠. 뚜껑을 따봐야 알겠지만 왠지 게임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잭 블랙도 나오고 네모네모한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도 잘 구현한 것 같아 기대감이 잔뜩 들게 되는데요. 흥행 스코어가 어찌 될지 궁금하고요. 예전에 스퀘어 에닉스에서 자사의 최대 IP인 파이널 판타지를 2001년 스피릿 위딘이란 이름으로 3D 영화로 만들었었죠. 1700억을 투자해 만들었다가 제대로 망해서 회사는 절단나고 이 시리즈의 아버지인 사카구치 히로노부는 회사를 떠나게 돼버렸습니다. 역시 이름만 파이널 판타지고 각색을 너무 해버렸는데 재미도 없었죠. 그래도 이후에 최대 히트작인 파이널 판타지 7을 제대로 계승해서 2005년엔 역시 3D 애니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을 만들어내니 반대로 일본 역대 OVA 판매 1위를 찍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CG가 들어간 과장된 캐릭터일수록 그 본질 그대로 CG로 구현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식으로 보이고요. 2시간짜리 영화에 맞는 적절한 각색까지 정말 어찌 보면 일반 영화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게임 원작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